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가 25일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던 세계적인 거짓말을 소개했다. 포스트는 이날 거짓말에 대한 진실이라는 기사에서 우리의 인생은 진실되지 않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라면서 서로 잘 아는 두 사람이 10분간 대화를 하면서 보통 두세 개의 거짓말을 한다 라고 밝혔다.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모든 사람들이 매일 매 시간 잠을 자거나 깨어있을 때나 꿈속에서도 기뻐서 혹은 슬퍼서 거짓말을 한다 라고 말했을 정도라는 것. 신문은 간혹 큰 거짓말은 정당화되기도 한다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던 큰 거짓말을 예시했다. 포스트는 정당화된 거짓말의 사례로 지난 1980년 1월 이란 미 대사관 인질 억류 사건 때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의 말을 예로 들었다. 그때 카터 대통령은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 대한 군사행동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그 순간 미군은 군사행동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임무 수행을 위해 속임수가 필요했다는 것. 2차 대전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전시의 진실이라는 것은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가끔 거짓이라는 경호원을 대동하기도 한다 라고 말했다고 포스트는 전했다. 그러나 큰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거나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사용된다며 포스트는 인류 역사를 바꾼 최고의 거짓말로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리가 지난 1938년 당시 영국의 네빌 챔버레인 총리에게 했던 말을 꼽았다. 당시 챔버레인 총리는 임박해오는 전쟁을 피하려는 마지막 노력으로 히틀러를 만났고 히틀러는 체코슬라바키아가 국경을 새로 정하는 것에 대해 협상한다면 전쟁은 피할 수 있다고 챔버레인에게 확신시켰다. 챔버레인은 이에 만족해서 히틀러가 말한 것을 영국 의회에 보고했지만 히틀러는 결국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거짓말하기의 작가인 폴 에크먼은 히틀러는 자연스러운 거짓말꾼의 전형이라면서 그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멍에 없이 속임수를 저지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포스트는 워터게이트 호텔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대한 도청 및 무단 침투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던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잘못된 큰 거짓말로 꼽았다. 포스트는 세 번째 잘못된 큰 거짓말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인턴 사원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스캔들 때 르윈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하면서도 나는 그녀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을 지적했다. 이어 포스트는 워싱턴 포스트의 제니 쿡, 뉴욕타임즈의 제이슨 블레어 등 기사를 쓰기 위해 가공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언론인들의 사례를 꼽으며 이런 사례들은 사람들이 명성이나 돈 등 어떤 대가를 바라고 거짓말을 하는지 거짓말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무슨 뉴스 기사가 이렇게 길어. 읽는다고 힘들었네요. 네. 자, 오늘의 주제 눈치채셨나요? 바로 거짓말입니다. 가지마. 떠나지마.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 아씨 못하겠다. 진짜 못하겠다. 야 이제 그만해 그만. 자,
앞서 읽은 기사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정신 차리고 잠깐 그 여파 때문에. 자, 앞선 기사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모든 사람들이 매일 매시간 잠을 자거나 깨어 있을 때나 꿈속에서도 기뻐서 혹은 슬퍼서 거짓말을 한다 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했죠. 거짓말은 나쁜 겁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저는 선의의 거짓말, 이것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선의의 거짓말을 잘못 이용이라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잘못 이해하고 그냥 구라를 치는 경우가 많죠. 스스로가 편하자고 하는 말을 이제 선의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조차고 거짓말을 했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근데 그걸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네. 여러분, 사실 선의의 거짓말도 결국엔 거짓말이잖아요. 네.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볼게요. 거짓말에 대한 사전적 의미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대어 말을 함, 또는 그런 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태생적으로는 거짓말이다 라는 거죠. 예. 최근에 그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저는 처음 봤어요. 이번에 나온 지 꽤 됐다는데 그 커피 콜라를 팔더라고요. 커피 콜라. 저는 제 몸에 약간 실험해보는 걸 좋아합니다. 모험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이제 궁금한 걸 못 참는 쪽인데 그래서 샀어요. 사서 이제 마셨어요. 근데 나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던데. 예, 진짜. 근데 그 인터넷에 후기 글들을 보니까 뭐 악마의 음료니 뭐 그런 말이 많던데 전 괜찮았습니다. 전 좋았어요. 약간 색다르고, 물론 이제 뭐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저는 민트 초코도 좋아하고 그렇긴 한데 그런 특이 취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좋았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죠. 자, 커피 콜라죠. 커피 콜라. 자, 커피일까요? 콜라일까요? 콜라죠. 고래상어. 고래일까? 상어일까? 상어입니다. 그죠? 선의의 거짓말.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거짓말이죠. 그죠? 저는 선의의 거짓말은 아슬아슬한 이제 농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편하고자 하는 마음과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의 배합이 좀 적절히 잘 유지가 된 느낌? 약간 칵테일 같은 느낌이네요. 네. 이제 그런 뭔가 마음들의 조합이 잘 됐을 때 나오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만병통치약이 탄생하는 거죠.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최근에 거짓말을 했어요. 그것도 부모님한테. 크리스마스 날 여자 만난다고. 집에서 만화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 막 잔뜩 시켜가지고 하루 종일 막걸리 마셨는데 자, 제 기준에서 이건 선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고요. 오랫동안 여자를 만나지 않은 거를 알고 있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가 있죠. 그게 제일 큰 이유고, 약속이 있는 척을 한 거예요. 사실은 진실을 얘기했다 치면은,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아버지 집에서 좋아하는 연어랑 방어랑 닭발 이런 거 시켜가지고 하루 종일 술만 마시고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딴 게 불효가 아닙니다. 이런 게 불효지. 구태 알아서 좋을 것 없는 진실을 알리지 않으려 할 때 저는 이 선의의 거짓말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나를 위하고 타인을 위하여, 내 생각이긴 하지만, 진실을 잠시 숨겨두는 선의의 거짓말 좋죠.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선의가 빠진 진짜 거짓말은 어떻게 이제 정립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의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녹음을 하는 날이니까 제가 저희 스튜디오까지 와야 되는 날이에요.
야 근데 오늘 되게 가기 싫어. 힘들어, 귀찮고 막 힘들고. 그러면 전화를 해요. 막 목소리는 막 억장이 무너지듯이 막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막 여기서 기침 한번 해주고, 오늘 녹음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약 먹고 전화할게 나중에. 이래놓고 이제 전화 끊고 혼자서 막 시간 굳었다고 이러면서 핸드폰 들고 춤 한번 춰주고.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니까 제가 실제로 이렇게 행동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이러지 않아요. 연기를 한 거지. 제가 아파서 빠진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전 그때 진짜 이대로 생을 마감하는구나 싶었어요. 진짜야. 아니야. 그때 탈장 걸렸을 때 알지? 자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건 어때요? 완벽하게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순수한 거짓말의 결정체를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이죠. 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건 내 컨디션과 오늘의 기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가 꾀병을 부려서 일을 나가지 않거나 아니면 운동을 나가지 않거나 공부해야 될 걸 미루는 게 이게 정답인가? 맞아. 스스로의 기분과 컨디션을 위해서 난 오늘 꾀병을 부릴 거야. 내일부터 정신 차리고 힘낼 거니까. 그래놓고 전화를 걸죠. 아프다고. 이러면서 다시 늘어져서 잠만 자거나 게임하고 놀고. 그렇죠.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아주 잘못된 오해죠. 이건 그냥 거짓말인데 자기 핑계죠. 어떻게 보면 도망가고 싶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뭐 저랑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을 알고 지낸 사람인데 뭐 매번 거짓말이 일상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스스로는 열심히 살고 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부를 한다든지 자신이 하는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러다가 죽은 듯이 살아서 연락도 없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서 한 번씩 연락을 하면은 늘상 저 소리를 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제가 물어보질 않거든요. 그런 걸. 뭐 제가 좀 성격이 그럽니다. 그냥 전화하면 어디야? 잘 지내지? 나와. 뭐 밥이나 먹자. 이런 식으로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편인데 그냥 내가 전화를 걸기만 하면은 막 자백하듯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한 게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얼굴이나 보자고 전화를 한 건데 뭐 막상 그러다 보니까 모임 같은데 제가 불러도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거짓으로 포장된 스스로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이제 본능적으로 자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이런 거짓말은 결국 고립을 초래하게 돼요.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했던 거짓말들은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거짓말도 한결같으면 그것도 재능이긴 한데 뭐 각자가 미묘하게 온도 차이라든지 아니면 진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한결같을 수 없는 거짓말들이 이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탄로가 나기 마련이에요. 아주 사소한 말로도 말이죠. 간단합니다. 이제 뭐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부르기 때문이죠. 이제 그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거짓말은 이게 제일 문제예요. 사실은 이 불어버린 거짓말은 스스로한테 이제 최면처럼 작용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거짓말로 막 만들어놨던 그 나에 대한 이미지가 진짜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뭐 모든 이제 치팅의 공식이랑 맞아 떨어지는 이 원론인데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다 보니까 완전히 거기에 심취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겉으로는 되게 스스로 이제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사소한 진실이나 가벼운 농담에도 광분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본인 스스로는 이제 자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 거짓된 이 이미지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거를 스스로 자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걸 외면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진실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양가 감정에 빠지게 되는 건데 뭐 이런 장난에도 광분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야, 너 어제 아파서 집에만 있는다더니 밖에서 누구랑 PC방 갔다며?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친구의 장난도 장난이잖아요. 말 그대로. 뭐 너 왜 나한테 거짓말하고 PC방 갔어? 너에게 무릎 꿇어 엎드려 뻗쳐 이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친구의 장난도 막 칼처럼 날카롭게 들리고 스스로가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런 상황조차 이제 마주치기 싫으니까 점점 사람 만나기도 싫어지고 완전히 인간관계에 고립이 오는 거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잊혀지듯이 사람을 안 만나니까 연락도 안 하고 조용히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만날 기회가 분명히 와요. 사람은 어차피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와중에도 또 거짓말을 합니다. 요즘 열심히 준비하는 게 있어서 사람 만날 시간도 없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데 적겠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아주 작은 노력이라도 시작하면 모든 것은 거짓말이 아닌 진실이 될 텐데 그 첫 발자국이 두려워서 말입니다. 자존감이 바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짓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탈출할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 스스로가 했던 거짓말이나 목표를 실제로 이루기 위해 진실되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가며 저축해둔 거짓말은 자신의 목을 죄어오는 칼이 되어 돌아올 테니까요. Merry Christmas 19년은 뒤로 모두 잘 될 거야 2020 지금 필요하지 bullet reload We gonna shoot 경자녀는 릴 거야 낮은 flow 대박 날거 맘 같았던 내 맘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시간이 가는데 우리가 잡았던 목표는 flew away don't hesitate 보낼 수 없다고 rain and flow 삶이란 건 다 그런 건 일하는 변명은 다 때려치라고 그딴 말 없어 Bible let's go 맘껏 꿔봐 못할 거 없다고 고민한 거 We're going up keeping mission in this earth 날치알은 100% 수입산이랍니다. 그리고 이 날치알 자체는 값이 더 저렴한 열빙어나 청어의 알을 섞어서 날치알이라며 시중에 유통되고 맛을 내기 위해서 각종 첨가물과 색소를 사용한대요. 문어발이라며 시중에 유통되는 그 포장지 뜯어먹는 왕문어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사실 문어발이 아니라 홈볼트 오징어라는 몸집이 큰 오징어의 한 종이라네요. 우리가 해물찜이나 아구찜 등에 들어가는 미더덕은 사실 미더덕이 아니라 오만둥이라는 녀석일 가능성이 높다네요. 가격도 미더덕보다 훨씬 저렴하고 비슷한 맛을 내기 때문이죠. 실제 맛은 미더덕이 훨씬 좋다네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시샤모가 보인다면 대부분 열빙어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시샤모는 가격 자체가 열빙어보다 비싸서 비슷한 맛을 내는 열빙어를 시샤모로 둔갑시켜 파는 곳도 있대요. 이건 좀 유명한 이야기죠. 홍합탕의 홍합은 사실은 지중해 담치라는 홍합과 비슷한 녀석이죠. 실제 홍합은 산더미처럼 쌓아서 판매하면 단가가 저렴하게 나올 수가 없대요. 절대로.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뭐야 이거 미더덕 아니야? 아줌마 여기 해물찜에 미더덕이 아니고 오만둥이를 주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건 다 그래요 총각 원래 그렇게 먹는 거야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기도 힘든 상황이죠. 그죠? 그냥 맛있게 먹어야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자, 세상은 생각보다 아주 많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해악을 주는 거짓인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짓인지를 구별하는 것도 필요하죠. 다만 그 거짓말 중에서는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는 선의의 거짓말이 존재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스스로를 포장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최악의 거짓말이 존재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도망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뭐가 급해서. 헤이 대한민국 최고의 래퍼 마성재와 함께하는 아우트로네요. 자, 해피 뉴 이어 언더의 레이디오 내년에 돌아올게요. 거짓말처럼 말이죠. 요즘에 게임에 빠져 내 배에 빠지 내가 나도 펜스 가라 나도 펜스 가라 나도 체스 가라 나도 펜스 가라 나도 펜스 Merry Christmas 19년은 뒤로
모두 잘 될 거야 2020 지금 필요하지 bullet reload Gonna shoot them 경찰nhà 내릴 거야 yeah, yeah. 경찰nhà 내릴 거야